자, 확률과 통계를 이제 시작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를 가장 먼저 들을 거예요. 그쵸? 보통. 순열과 조합의 첫 개념인데, 합의 법칙도 물론 중요한 법칙이지만, 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법칙들을 배우면서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런 걸 좀 보고 할 거야. 왜냐면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어렵다요. 어렵다. 선생님 그래 어렵잖아요. 뭐 선생님들도 어렵다던데 뭐 아는 형이 뭐 아는 오빠가 뭐 아는 뭐가 또 있지? 언니가 뭐 어렵다던데. 근데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이게 실제로 수능장에 가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킬러 문제라 그러죠. 뭐 21번, 30번 이런 데 포진해 있는 킬러 문제로서 확률과 통계 문제가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도 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미분 적분하면 세지도 못해요. 근데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없어. 다 쉬워. 실제적으로 수능에서는 쉽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뭐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단원의 특수성이 뭐냐면 논란거리가 될 게 되게 많아. 논란거리. 가령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예. 빨간 공이 2개 있대. 그리고 뭐 파란 공이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공이 2개 있대요. 그럼 이 빨간 공 2개를 같은 공으로 볼 것이냐 다른 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국말의 애매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뭐 어떠한 언어로도 잘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이제 특징들 때문에 순열과 조합에서는 사실상 뭐 말장난을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평권도 그걸 알고 있어요. 옛날에 많이 뒤어봤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에서는 절대 장난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확률 통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쉽다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문제가 쉽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만 계속 나옵니다. 패턴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조금만 연습하면 무조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밭이라는 거야. 이런 데서는 꼭 점수를 얻어 가셔야 돼요. 특히 통계 단원 같은 경우에는 바뀐 적이 없어. 여기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응? 통계 문제 틀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의 라인은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부분은 꼭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뭐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실수, 그렇죠? 실수의 여지가 있다. 실수를 많이 하지 않냐, 그래서 많이 틀리지 않냐, 이런 오해를 또 많이 합니다. 근데 별로 실수할 게 없어요. 뭐 다른 문제에서 그냥 연산 실수하는 정도의 실수면 모르겠는데 뭐 확률 통계라서 특히 할 수 있는 실수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뭐 해설도 많이 써보고 뭐 해설 강의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해설 강의도 많이 해보고 하는 그런 와중에 확률 쪽에서 별로 실수하는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할 건덕지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낭설이라는 거야.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조언들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들어야 되냐면, 혹은 이제 배워야 되냐면, 얘는 이제 뭐 그렇다고 쉽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건 아닌데 해볼만 하다. 자,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면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게 그냥 I can do it, you can do it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이 이제 효율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세거나 뭐 확률을 계산하거나 이러니까 수학에서 배우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효율을 조금 포기하면 조금 이제 로우하게 얘기해서 직접 다 세면
문제가 풀려요. 직접 세는 것도 문제풀이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렵게 나오는 확률 통계 문제, 그러니까 확률 쪽 문제죠. 순열과 조합 쪽 문제는 다 직접 세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자, 뭐 전반적인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합의 법칙 얘기를 좀 해야죠. 자,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 동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합의 법칙은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 확률이 아니죠.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냥 더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로 해볼까요? 주사위를 던진다. 근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2의 배수는 뭐가 있죠? 2, 4, 6. 5의 배수는 5죠. 그러면은 요 경우랑 요 경우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세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 더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3의 배수 또는, 이제 3의 배수라 그랬나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그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처럼 2, 4, 6이 나오고, 여기서 3, 6이 나오죠. 그럼 이제 3 더하기 2 해서 5가 돼야지 이제 합의 법칙에 맞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6이 겹쳐서 나오죠. 그래서 얘는 1을 빼줘야 돼. 그래서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합의 법칙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거를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나요?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이런 게 나오지. 그쵸? 당연히 이런 게 나오겠죠. 얘는 일종의 집합 개념이죠. 그치? 얘를 A집합, B집합이라고 한다면 B합집합, A합집합 B는 뭐 A 플러스 B 빼기 A 교집합 B로 구한다. 그쵸? 집합에서 했었죠. 뭐 정확히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집합의 표현과도 이제 연관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를 다룰 때 집합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뭐 물론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많이 나와요. 특히 확률 파트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집합 표현을 모르고서는 절대 확률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잘 못하면 확률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집합 부분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을 겪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셔서 집합 부분을 다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죠? 어쨌든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럼 또 뭐가 있냐? 곱의 법칙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 곱의 법칙을 가서 봅시다. 일단은 합의 법칙은 여기까지 하죠.